인문학 대마왕 안치홍의 고전 뽀개기. 갈매기는 1896년 작품이고, 이게 예술과 사랑에 관한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죠. 일단 전통적인 그 형식에서 현대 극영화로 넘어가는 그러한 얘기들, 이런 거는 이미 우리는 현대 극영화에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특별히 얘기할 것도 없고요. 낯설게 하기 이런 것도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그리고 요즘은 특히 연극은 그렇게 희곡 자체를 가지고 이 옛날에는 하나의 문학 작품 하는 것도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경향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텍스트 위주로 이제 좀 보면은, 일단 다른 인물들을 다 빼고 보면은 일단 그 네 명이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트레플리오프하고 니나가 있고, 그게 이제 아래쪽에 배치가 되고, 대충 그림 이제 올려주실 때 그림은 대충 이렇게 마찬가지로 4분면처럼 이런 구조가 되는데, 트레블레퍼가 밑에 있고요. 주인공이고, 이제 니나하고 같은 라인에 있죠. 같은 서열에. 그러니까 위에는 이제 세대 간에 이제 좀 연결이 되는 거고, 이제 직업을 보면은 둘이 대칭 관계예요. 그죠? 한 사람은 작가고 한 사람은 배우인데, 위에 가도 마찬가지죠. 배우와 작가고, 그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바뀌어 있죠. 두 가지가 바뀌어 있는 차이만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걸 화살표를 쭉 살펴보시면, 이 트레블레프가 니나 쪽으로 이제 사랑의 짝대기가 가고, 니나하고 트레블레프 쪽에는 양방향 화살표가 아니라 잠깐 존재했던 화살표인데, 그 화살표가 돌아서 트리고린으로 가죠. 트리고린으로 가고, 트리고린은 마찬가지로 이제 니나한테 가지만 되돌아가 버리죠. 자기의 성격인 거죠. 이게 점선으로 표시 안 한 거는 왔다가 되돌아갔기 때문에, 버림받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르카디나하고 트리고린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니까 양방으로 표시를 했고, 아들은 엄마에 대한 또 이 일방적인 사랑이 있고, 엄마는 아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고, 중요하지 않은 화살표로 이제 마샤의 화살표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화살표를 보면은, 여기서 가장 고독한 인물은 트레블레프예요. 화살표가 통과해버려. 그러니까 자기 화살표는 누구하고도 맞장구를 못 치고, 유일하게 한 번 이제 맞장구를 쳤던 화살표가 이제 니나인 거죠. 네. 이 구조이고, 그래서 이제 선을 가로로 그으면은 이제 세대 간의 문제, 세대 간의 갈등이 나오면서, 거기서 예술론이 좀 나오죠. 예술론이 나와서 낡은 형식과 새로운 형식에 관한 얘기, 이런 얘기들을 하고, 선을 세로로 그으면은, 세로로 거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을 세로로 그으면은 이제 밑에 있는 그림처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세로로는 잘 안 거지는데, 굳이 따지면은 세로는 좀 고전주의적인 성향이 좀 가깝고, 트리고린의 작가관 이런 것들이 또 세대 측면에서 고전주의적인 성향을 대표하고, 그 다음에 니나는 이제 아래쪽이 낭만주의적인 성향이 훨씬 강한데, 트레블레프와 니나의 성향을 비교하면은 니나는 트레블레프가 조금 달라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견뎌내는 능력이 이런 말 되게 강조하잖아요. 일단 고전주의적인 취향을 일단 갖고 있는 낭만주의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오른쪽에서 그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대 간의 극 중에서 보면 아르카디나가 그걸 보면서 비난하잖아요. 너 데카당이냐? 라고 이제 아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데, 그러면은 트레블레프가 데카당스라고 하면은 데카당스일까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화살표는 아르카디나에 훨씬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이제 이 트레블레프는 그 베르테르에 거의 근접한 인물인데, 이제 베르테르 자체는 아시다시피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근데 트레블레프는 베르테르보다 조금 더 근대성과 소외에 많이 노출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목이 갈매기니까, 이 갈매기를 읽으면 누가 갈매기냐, 갈매기의 의미는 뭐냐를 결국 이제 따져야 될 텐데, 외면상 갈매기는 니나죠, 그죠? 니나고 끊임없이 자기가 갈매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갈매기라고 얘기하고, 편지를 보낼 때도 이제 서명을 갈매기라고 하기 때문에 니나가 갈매기인데, 문제는 이제 처음에 그 벤치 장면에서 트레블레퍼가 갈매기를 쏴 죽여가지고 옆에다 내려놓는 장면이 있죠. 밑에인지 옆인지. 그러면은 이제 갈매기 살해자인데,
갈매기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니나를 중심으로 보면은 이제 고전주의적이고 주류적이고 그다음에 심지어 데카당스는 이 일종의 여유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풍성한 결이고 데카당스는 절대 그 노동자 계급에서 출현할 수가 없어요. 데카당스는 항상 그 상류층의 문화 의식이기 때문에 니나는 지주의 딸로 태어났지만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욕망 하나만으로 갖고 있는 뭐 근대적인 인물에 가깝죠. 욕망은 투철한데 가진 것은 없고 그렇지만은 또 노동자 계급은 아닌 이제 모호한 존재인데 그래서 여기 있는 니나가 갖고 있는 이 갈매기성은 뭐 그러한 비주류, 비고전주의, 또 비낭만주의, 그 다음에 뭐 찌질함이죠. 어떻게든 버텨나가려 하는 변두리 아르카지나하고 비교해서 아르카지나는 인정받은 대배우인데 여기는 배우가 되고 싶은 욕망은 있지만은 그냥 찌질하게 그렇지만 배우를 하기는 그만둘 수는 없는 그러한 존재이죠. 그래서 뭐 대사 중에 갈매기 아니 배우 갈매기하고 배우하고 등가가 되는데 이 배우는 아르카지나가 대표하는 대배우하고 다른 거죠. 그리고 아르카지나는 데카당스냐고 너를 물어볼 때 아들한테 사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데카당스 기질을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데카당스도 못 되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가장 소외된 인물이 니나이고 가장 갈매기에 가까운 존재인데 문제는 이제 트레볼레프가 갈매기를 죽여서 니나 앞에 놓지만 자기 스스로가 갈매기가 돼서 킬러이면서 킬드가 되는 거죠. 죽이는 존재이지만 죽는 존재로도 변하면서 마지막에는 자기가 이제 갈매기가 되죠. 그리고 니나는 어떤 측면에서는 갈매기에서 좀 벗어나는 측면도 있고요. 그렇게 갈매기가 누구냐라고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니나지만은 내용상으로 트레블레프일 수도 있다. 그런 것이고 그거는 갈매기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상상해보면 뭐 이런 거지. 흔하다. 별로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새들 중에 멋진 새들이 있잖아요. 뭐 알바트로스, 신천옹일 거야. 새 이름 중에. 그런 새가 아니죠. 흔하고. 그런 새가 아니고 흔한 새이고 그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시끄럽고 막 처먹고 뭐 그다음에 이 존중받지 못하는 새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건 그래도 갈매기는 날려고 노력한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트레블레프는 갈매기이지만은 이제 갈매기를 경멸하지만 죽이는 존재라는 거는 갈매기를 경멸하지만은 자기 스스로 갈매기에서 못 벗어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살표를 중심으로 보면은 제일 불쌍한 인물은 트레블레프. 이 작가가 투영됐다고 볼 수 있죠. 어떤 화살표도 받지 못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트리고린과 니나하고의 관계에 보면은 니나가 사랑 표시를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중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표시한 대목의 대사가 이거잖아요. 당신이 내 생명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와서 가져가세요. 그리고 끝까지 자기는 또 트리고린을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트리고린은 이 니나하고의 사건을 심심풀이 작은 이야기거리 이렇게라고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갈매기와 관련해서 여기 언젠가 요거 있잖아요. 트레블레프 씨가 총으로 쏘아 죽인 갈매기를 박제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가장 큰 거리감이죠. 뭔가 죽인다는 것은 개입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열망과 간절한 관계를 의미하는데 트리고린한테는 모든 게 이제 실제 생명이 아니라 어떤 뭐 포획하고 가상이고 이러한 존재로 관계 설정이 되는 거고 그것마저도 잊어버리는 관계죠. 이 구조에서는 또 보면은 이제 근친상간이 이제 유사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트리고린 입장에서는 니나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부녀 간의 사랑처럼 왜냐하면은 아르카지나의 아들이 트레블레퍼고 트레블레퍼가 니나하고의 동급이기 때문에 어떤 부녀 간의 근친상간 같은 그런 구조를 암시하고 아르카지나는 이제 트레블레프하고 니나하고 동급이고 니나가 트리고린하고 맺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통해서 아들과의 어떤 근친상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암시하는 건데 이게 이제 직접적인 형태가 아니라 이제 정신분석학에서 이걸 전치라고 아마 번역을 할 텐데 영어로는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살짝 자리를 바뀐 형태로 근친상간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적으로는 이런 근친상간적인 어떤 이 도착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갈맥이라는 상징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주로 아래에서 작동하는 그런 구조이죠. 가장 고립되고 소외된 인물은 트래블러프고요. 여기서 이제 자살을 시도하는데 한 번은 시도고 두 번째는 이제 죽죠. 그리고 이제 두 번에 버림받은 게 결국 이제 자기 어머니한테도 버림받고 니나한테도 버림받고 또 니나한테도 두 번에 걸쳐서 버림받죠. 첫 번째는 연극을 하고 니나가 트리고린한테 갈 때, 그 다음에 끊임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니나가 다시 버림으로써 두 번 버림받는 그런 구조가 돼 있죠. 그래서 이 트래블러프가 제일 불쌍한 인간인데 가장 이제 고립돼 있고 소외돼 있고 버림받고 사랑에서나 예술에서나 그 사방이 막힌 절대 고독 속입니다. 그 트래블러프의 동선을 보면은 이게 이제 연극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쓰고 있지만 1에서 3막까지는 소린영지고 다시 4막도 소린영지예요. 그러니까 장소는 안 바뀌어요. 장소는 안 바뀌는데 중간에 이제 2년이 있다고 설정함으로써 점프가 일어나고 그 사이에 이제 모스크바라는 장소가 가정이 되는데 아르카디나나 트리고린이나 니나는 이 소린영지를 떠났다가 돌아오는데 트래블러프는 소린영지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결국은. 그러니까는 공간상으로도 고착돼 있고 공간상으로 고착돼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유폐되어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죠.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극에서 나올 때 여기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의 대사지만 항상 검은 옷을 입고 다니냐고 할 때 내 인생의 상복이라고 나는 불행하니까 이런 말을 다른 말이 하는데 이제 그게 사실은 마샤보다는 마샤에게도 해당되지만 트래블러프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예술에 관해서 얘기하면은 이제 둘이 트리고린하고 트래블러프가 대립을 하죠. 그래서 아르카디나하고 니나가 이제 배우로서 대립하듯이 트리고린과 트래블러프가 대립을 하는데 이게 뭐 크게 봐서 이제 뭉뚱그려서 고전주의적인 성향이다 이렇게 될 수 있고요. 트리고린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시사들이 나오는데 뭐 여기 적어놓은 걸 보면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라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한 명의 시인입니다. 그다음에 내가 작가라면 민족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뭐 인권,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키워드는 시민이죠. 키워드는 시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로마적인 어떤 어떤 작가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트래블러프는 이제 어떤 새로운 형식 실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측면에서는 일종의 이제 모더니즘적인 취향이 있지만 당시에는 이제 모더니즘이 없으니까 오히려 이거는 이제 고전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보면 이제 낭만주의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예술관에 있어서는 명확한 이제 초반에는 형식에 대한 이제 극복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가 마지막에 가면은 이런 결론이 나오죠. 문제는 낡거나 새로운 형식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작가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걸 얼마나 자유롭게 써나가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이제 예술관을 표명함으로써 고전주의와 낭만주의를 극복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극복을 하지만 이제 자기는 극복을 못하고 이제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순간이죠. 여기 밑에 있는 인용문은 이제 갈매기에 대한 갈매기의 특성, 찌질함을 이제 가장 잘 설명해주는 대사예요. 당신은 배우가 스스로 엉망으로 연기를 하고 있다고 느낄 때 그 기분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나는 갈매기예요. 근데 그 트래블러프는 그럼에도 갈매기는 아니에요. 어느 순간 갈매기지만은 또 갈매기가 아닌 게 갈매기를 죽이는 존재이면서 죽는 존재이잖아요. 트래블러프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처음에 연극을 올렸지만 중간에 스스로 그냥 끝내버리죠. 근데 니나는 자기가 스스로 엉망으로 연기를 하고 있다고 느끼지만은 연기를 그만두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갈매기인 거죠. 갈매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고요. 이제 잡으면은 이렇게 위에 이제 근친상간과 화살표를 본 거고 밑에 잡으면은 뭐 정확하진 않은데 굳이 따져보면은 이제 아래쪽이 낭만주의 쪽이 가까울 것 같고 위쪽이 데카당스 고전주의에 가까운데 이제 고전주의적인 것들이 부르주아란 말이 이제 러시아가 어울리진 않지만 그래도 쓴다면 부르주아적인 취향과 세기말적인 것 그다음에 이제 희망 없음, 노 엑싯 이런 것들과 합쳐져서 이제 극단적인 퇴폐주의로 흐르면 데카당스가 되는데 이 데카당스라는 화살은 이제 아르카디나에게 돌아간다고 봐야죠. 그래서 위쪽에 이제 고전주의지만은 데카당스 쪽에 가까운 고전주의가 이제 위쪽에 자리하고 있고 전통적인 고전주의가 이제 그 트리고린이라고 할 수 있고 아래는 이제
둘 다 이제 낭만주의 성향인데 초기 낭만주의에 가깝죠. 왼쪽 트레블레프는 결말이 이제 자살이니까 이제 낭만주의에서는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그 젊은 베르테르가 이제 대표적인데 어쨌든 죽어야 끝나는 그런 구조인데 이 낭만주의는 이 니나의 낭만주의는 사실주의에 가까운 낭만주의죠. 그러니까 힘이 있는 버텨나가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명예보다는 버티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명예가 아니라 견뎌내는 능력이고 나 자신을 갈매기라고 설정하지만 버텨내려고 하고 그래도 연기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난 지금 겨우 서 있지만 어떻게든 걸어나가서 살아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그 인용 문제에 이런 게 있죠. 밤에 자기 집 지붕 아래서 쉴 수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따뜻한 구석자리에 쉴 수 있는 사람은 평안하다라고 돼 있는데 앞에 이 물결 표시가 있으니까는 이게 아닌 게 갈매기라고 보는 거죠. 자기 집 지붕 아래에 쉴 수도 없고 따뜻한 구석에서 쉴 수 없지만 겨우 버티고 서 있고 겨우 견뎌내지만 그럼에도 트레블러프와 같은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헌신짝처럼 버린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면서 여전히 자기 인생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런 거는 이제 낭만주의적인 기질이기도 하면서 어떤 여기서 나타나지 않는 성향이지만 이제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 보여주는 역사 앞에서 추구하는 어떤 전형성 이런 거하고도 간접적으로 연관되죠. 근데 이제 안톤 체호프는 사회주의 리얼리즘하고는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이제 뭐 굳이 이제 요 왼쪽의 낭만주의와 오른쪽의 낭만주의를 비교하면은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아까 삶에 대한 긍정을 얘기했다고 누가 썼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제 왼쪽을 주목해서 보면은 삶에 대한 그러니까 좌하 트레블러프가 주인공인데 트레블러프의 낭만주의를 중심으로 보면 삶에 대한 긍정은 없어요. 여기서는 no exit이에요. no exit. 절대 구독과 절대 소외만 있는 것이고. 근데 반면에 니나를 중심으로 니나의 뭐 낭만주의라고 할 수는 없고 니나의 삶을 중심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긍정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니나라는 여자가 소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자기 앞에 생인가요? 그 여자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느낌이죠. 그거는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기 앞에 생은 데끼지는 않았을 거고 만약에 이제 갈매기 같은 거는 이제 고전이니까 작가가 자기 앞에 생을 썼던 그 작가 누구죠? 루이제 린저가 이제 이 니나를 의식하고 썼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니나가 생각보다 되게 강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삶의 긍정을 얘기했다면 니나를 보고 얘기했을 확률이 높고요. 여기서 이제 그것과 관련된 세계관이 이 앞에 트레블러프가 올린 희곡에서 연극에서 나타나죠. 거기 대사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계관이 이제 이런 게 나오죠. 이게 이제 마르크스 얘기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 물질과 영혼이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융합할 것이고 세계의지의 왕국이 시작될 것이라고 표시했는데 이게 뭐 자유의 왕국인지 뭐 어쨌든 뭐 그 비슷한 개념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전까지는 이제 공포뿐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강력한 적 악마가 다가온다고 하면서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극중 이제 독백인데 그렇지만 싸우잖아요. 니나는 싸우는 역할을 하죠. 니나는 싸우는 역할을 하고 트레블러프는 회피하는 역할을 하고 그런 차이가 있고 죽기 전에 이게 이제 갈매기는 이제 처음에 체오프를 실망시킨 희곡이지만 여기 뭐 나는 더 이상 내 희곡이 극장에서 상演들을 하지 않겠다 이걸로 끝이다. 이 분야에는 자신이 없다고 했지만 이제 다시 반전에 이렇게 성공하는데 체오프 마지막 희곡인 벚꽃나무에서 보면은 이제 벚꽃나무는 자세히 이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이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로 보면은 이제 비극적인 정조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삶에 대한 완벽한 부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벚꽃나무도 보면은 나의 강력한 적 악마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어떤 시대 측면에서는 그렇지만은 나는 악마에게 패배했다. 나는 악마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지는 않나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삶에 대한 어쨌든 전의 이런 거는 확고하게 있죠. 전의. 그래서 어떤 되게 이제 아침 드라마 같은 극 설정 속에서 인물들이 보여주는 캐릭터를 겹쳐 보이게 만들어서 뭐 결국은 이제 다양한 유형의 인물 형태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뭐 해석의 소지가 많죠. 이것들은 뭐 실존주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뭐 낭만주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식의, 그 다음에 정신분석학적으로 볼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다양한 측면들이 많이 있죠. 여기서 이 아침 드라마 같은 이러한 구조가 있는 뭐 이런 것들은 이 엄마가 너무 무책임하지 않냐, 뭐 엄마가 너무 이제 뭐 문란하지 않냐, 뭐 그다음에 작가가 너무 문란하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하나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당대에는 이런 것들이 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로 프랑스에서도 뭐 사롱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연애 관계를 그 권장하고 하나의 삶의 형태를 바라보는 그러한 상류층 문화 속에서는 이게 큰 문제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더구나 이제 부모와 엄마가 아이를 낳는 그 시기가 되게 어린 시기에 낳기 때문에 사실 이게 모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20살 이전에 낳은 자식일 때는 이게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강하고 이런 상류층의 어떤 러브 어페어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을 못 버리는 사람에서는 아들이 아닐 수 있죠. 아들이고 평생 이런 사람들은 연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연인으로 살아가는 거고 이런 것들을 도덕적 불감증이라고 보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당시의 어떤 문화적인 형태다, 그냥 삶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대놓고 하는 거를 지금은 이제 숨기고 할 뿐이죠. 큰 차이는 뭐 없는 것 같고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뭐 이제 이슬람권이 아니면은 일부 일처제의 확고한 원칙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여성학을 공부해 보면 아시다시피 일부 일처제라는 게는 여성한테만 지켜졌지 남자들은 일부 일처제를 지킨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유사이래로 지금까지도. 지금에서야 여자들이 문제를 삼지. 야, 너 니네도 일부 일처제 지켜. 왜 지금에서야 이제 문제 삼는 건데 일부 일처제를 안 지킨다고 문제 삼은 지가 채 100년도 안 된 상황이니까 이 사람들을 보고 문란하다고 하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이제 공개적으로 문란한 것들이 인정받는 문화와 이제 공개적인 영역과 비공개적인 영역을 구분하는 문화가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도덕률, 윤리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성윤리에 있어서도 이게 뭐 권장할 만한 내용이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과 비교해서 이 사람들한테 문란하냐 그러면 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게 뭐 어떤 드러나는 형태의 차이일 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부장 사회가 존속된 한에서는 항상 이제 남자 수컷들의 문화, 인간 수컷들의 문화는 일부 일처제가 준수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일부 일처제에서 자유로운 여성들을 그러면 문란하다고 할 것이냐,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은 뭐 판단에 맡겨야죠. 판단에 맡겨야 될 건데 아무튼 이제 현재 이르기까지 일부 일처제는 잘 준수되지 않았는데 이제 어떤 형태의 문화로 그 준수되지 않는 것들이 실현되느냐는 다를 뿐이다. 그래서 어떤 문화를 더 문란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더욱 문란해져야지라는 게 이제 이거의 교훈이라기보다는 항상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왜 그래? 도대체 러시아 사람들은 왜 그래? 프랑스 19세기 사람들은 왜 그 모양이야? 라고 하는 것들은 올바르지 않은 판단입니다. 그 사람들도 문란했고 우리도 문란해요. 인류는 계속 문란한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가 이제 포이르로서 갖고 있는 특징과 가부장제에서 갖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합쳐지면서 이제 수컷 중심의 전면적인 문란함과 그 사이에서 이제 가부장제의 사회에서 적응하는 여성들이 갖고 있는 어떤 뭐 다양한 형태의 틈새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런 과제들이 있을 뿐이죠.